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이유의 홍난지입니다. 네, 오늘은 제 옆에 양세준 차기작 연재 전문가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기작 연재 전문가님. 좀 기네요. 안녕하세요. 고인물이란 뜻이죠. 아이, 고인물이라뇨. 고인물이라 해도 이렇게 차기작을 여러 번 연재하시는 경우는 드문데 엄청 열일을 하고 계신 부지런한 양세준 전문가님. 언제 또 작가로 컴백을 하셨대요? 저번 주가 아니라 이번 주군요. 네네. 이틀 됐네요. 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주차에 네. 그때 저희는 지금 수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 월요 웹툰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월요일 날 따끈따끈한 1화가 올라왔고 미리 보기도 꽤 넉넉하게 만드셨더라고요. 미리 보기는 이제 5개. 네. 요즘은 이제 거의 5개로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어. 처음에 미리 보기 생겼을 때는 3화 정도씩 맞아요. 다들 3화. 하다가 5화까지 가능해지고 난 뒤부터는 거의 웬만해서는 5화로 미리 보기를 푸는 것 같더라고요. 5화까지 세이브 쌓느라 진짜 고생하셨어요. 네. 이게 근데 진짜로 그 연재 전에 그 연재 확정되고 연재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가끔 네, 제자들한테 네. 연락이 오면 너무 힘들어서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주간 연재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지 걱정이다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항상 해주는 얘기가 사실은 지금이 제일 힘들어라고 얘기해 세이브 주거든요. 쌓는 동안. 네. 연재 들어가면은 사실은 좀 시간에 쫓겨서 가긴 하지만 네. 그래도 타협점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그쵸. 시기이기 네. 때문에 일단 타협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독자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레이스를 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연재 준비하는 기간에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진짜 오롯이 혼자만의 싸움인데다가 네. 더군다나 사실은 내가 지금 1시간 덜 자면 1시간 더 그릴 수 그치, 있는 그치.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맞아요. 상황이기 때문에 음. 모든 그 연재 그러니까 원고 이외의 시간이 다 죄책감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연재 준비할 때 세이브 쌓는 기간이 되게 심리적으로 좀 많이 힘든데 오히려 연재 시작하고 나니까 조금 마음은 좀 편해요. 이제는 물러설 곳 없이 네,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상황입니다. 갇혀있군요. 갇혔어. 네. 네. 시작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럼 지금 연재를 시작한 소감은 약간 시원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약간의 갑갑함도 느끼시는 거예요? 갑갑함보단 걱정이 되죠 아무래도. 네, 학교 다니면서 어쨌든 연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시간적으로 쫓기는 거는 사실이라서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심리적으로는 차라리 준비할 때보단 지금 좀 낫다. 그리고 되게 뭐 응원 메시지도 많이 받으시고 댓글 받으시니까 기운도 나시고 재밌으시죠? 그렇죠. 그것도 오랜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온도 연재 끝나고 나서 한 2년 반 정도 만에 연재를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오래 쉰 게 거의 처음이에요. 그쵸. 계속 거의 쉬지 맞아요. 않고 매년 연재를 했었기 때문에 되게 오랜만에 댓글 보는 것도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그 졸업하고 연락 안 되던 제자들이 갑자기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1화 봤다고요? 네네 재밌게 봤다고 그리고 이제 일부러 미리 보기 봤다는 걸 티내기 위해서 한 3, 4화쯤에 나오는 캐릭터를 언급하면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고맙죠. 어쨌든 관심 네. 가져주는 것도 고맙고. 인증샷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6화까지 봤어요. 네 봤습니다. 네. 일부러 그거 보이게 올렸다고요? 그러니까 그 인스타에다가 올리셨는데 위쪽에 배너가 살짝 잘렸어요. 잘렸어요. 왜 여기 일부러, 캡처하셨죠? 일부러. 이렇게 밑에 6화 결제된 것까지 나오게 하시려고. 아니 왠지 로그라인을 자르기는 접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네네. 왠지 이 작품도 로그라인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 네네. 나는 봤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네. 신작 제목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군요. 네. 제가 그래서 어마어마한 제목을 만들었잖아요. 오늘 콘텐츠에. 뭔데요? 보스 리턴으로 리턴한 양세준 차기작 연재 전문가님과 함께.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되게 비웃으시네요. 아닙니다. 네, 이렇게 리턴한 소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차기작 보스 리턴에 대해서 어떤 기획 의도로 이런 작품을 만들게 됐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작품 소개부터 좀 하자면은 네. 아까 뭐 로그라인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제일 먼저 써놨던 거는 형님이 돌아왔다라고 네. 써놨어요. 그러니까 전국구 조직폭력단의 보스였었던 주인공이 믿었던 부하한테 배신을 당해서 죽고 눈을 떠보니 고등학교로 회귀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조폭 시절에 자신의 과오로 죽은 아내의 죽음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난 이제 폭력의 길을 걷지 않겠다라고 맞아요. 다짐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네. 주인공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요. 사실은 제목 정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보스 리턴이라고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려서 정하진 않았었거든요. 처음에 보스 리턴이라는 이름을 딱 떠올린 거는. 왜냐하면 생각하고 있었던 게 명확했기 때문인데 누아르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누아르적인 요소가 제목에도 들어가야 되고 회기물이라는 것도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코드가 뭐냐면 누아르, 회기물, 학원 액션이었는데 학원 액션이라는 건 배너 이미지로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교복 입고 주먹 쥐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누아르랑 회기물이라는 거는 배너 이미지에서 나타내기는 어려우니까 이게 제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이제 제목과 배너만으로 선택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그럼요. 근데 또 길어지긴 싫은 거예요. 전국구 보스인 내가 눈 떠보니 고등학생 이런 거 하기 싫은 거예요. 아예 그건 좀 별로다. 취향이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왠지 웹소설이 있을 것 같은 원작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짧게 뭔가 그거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보스 리턴을 떠올렸거든요. 4글자인데 대충 딱 그러면 보스가 회귀했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근데 딱 써놓고 보니까 영어 문법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3인칭이니까 리턴즈가 돼야 되지 않나. 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렇게 시작하면 지금 더 보스 리턴즈가 돼야 되잖아요.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또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특히 영어로 할 거면 길어지면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옆에 주변에 이제 교수님들한테도 물어보고 의견도 구했는데 다들 어감이 더 중요하지 않냐. 맞아요. 라고들 많이 말해서 그냥 어감을 선택했죠. 되게 지금 제목 짓는 것도 얘기하셨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차기작은 이게 어쨌든 그 제가 인간의 온도 이후에 나온 작품인데 인간의 온도는 제가 스토리를 쓴 건 아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기획은 이제 다른 분이 하셨었고 이재익 작가님이랑 해마 작가님 하셨었고 그 전에 서부의 저승사자 이후로 제가 스토리를 써서 기획을 하고 런칭하는 작품은 처음이니까 서부의 저승사자가 꽤 길었기 때문에 런칭을 한 걸로 따지니까 기획안을 통과시키는 그 도전을 하는 것 자체가 8년 만인 거예요. 진짜 오래됐다. 네, 서부의 저승사자 2015년에 연재를 시작했었으니까 맞아요. 지금 벌써 학교에 다니는 애들 중에 초등학교 때 봤어요 한 애들 있거든요. 대학에. 그래서 8년 만에 그 기획안을 넣으려고 하니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어떻게 했었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이제 일본에서 연재하다가 돌아와서 국내에서 연재를 시작할 때라서 저를 완전히 처음 소개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뭘 잘하는지를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게 되게 컸어요. 네. 그래서 나는 지금 뭐 이런 걸 잘 그릴 수 있고 이런 거가 좀 자신 있다 하는 것들을 막 모았었던 기억이 나서 지금은 내가 뭘 잘할 수 있지 이런 걸 생각을 해봤는데 인간의 온도 연재 끝나고 나서 한 1, 2년 동안 되게 많은 기획서와 그 시나리오들을 받았었거든요. 사실 작화가 제의를 받으신 거죠. 네, 연재 제의를 좀 여기저기서 받았었는데 특히 많이 받았던 것 중에는 영화사들로부터 받은 제의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영화 기획인데 이거를 웹툰으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라는 기획을 좀 받았었는데 대부분이 스릴러 아니면 누아르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장르가 아무래도 그림체랑 잘 맞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서부의 저승사자도 검은 정장 입은 사내들이 잔뜩 나오는 이야기였었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림체가 좀 무겁고 차가운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누아르 같은 장르 저는 영화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차용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원래 계획했던 것 중에는 고등학교 때에서 시작해서 졸업하고 조폭이 된 친구와 경찰이 된 친구의 이야기를 그리려고 했었어요. 무간도처럼. 어느 정도 겹치는 지점이 있죠. 네. 어쨌든 경찰과 조폭이 둘 다 나오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였던 친구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엇갈린 얘기를 그릴까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관심, 그러니까 학원물과 누아르를 같이 섞고 싶었던 건데 그때 왜냐하면 제가 좋아했던 영화 중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비트도 되게 좋아했었고 옛날 영화인데 허영만 원작 네네네. 그리고 친구도 좋아했었고 네. 친구랑 비트랑 둘 다 약간 그런 맥락의 이야기잖아요. 고등학교 때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졸업하고 나서 방황하는 것까지 그렇게 갈까 했었는데 그러면은 졸업한 뒤에 이야기를 상당히 늦게 그리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웹툰 연재에서는 잘 맞는 기획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요즘에 잘 되는 건 뭐가 있지 이런 거 생각했는데 이게 제가 사실 기획한 건 거의 재작년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도 회빙환이 계속 유행이었죠. 유행이었죠 이미.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지? 근데 전 이 세계물에는 관심도 없고 잘 못할 것 같고 판타지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으니까 그러면 회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바꾸자. 네네네. 학생에서 조폭이 되는 게 아니라 조폭에서 학생으로 보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게 된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보통 한 장면에서 이야기를 먼저 떠올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보스 리턴 1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화에 나왔던 장면과 대사 중에 그
믿었던 부하한테 배신당하면서 죽는 장면에서 현이 네가 왜라는 대사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 대사가 제일 먼저 나왔던 대사예요. 보스 리턴을 생각하시면서. 네. 그 딱 누아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클리셰적인 장면이잖아요. 그쵸, 가장 그쵸. 믿었던 부하에게 찔려서 죽는. 그렇죠.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찔려서 네, 죽거나. 그쵸.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장면을 딱 떠올렸을 때, 네가 왜라는 장면을 쓰고 싶었어요. 블루투스 넘어져. 그러니까요. 카이사르 그것도 생각나고요. 그걸 하고 싶었는데 그런 느낌으로 그리려고 딱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 앞뒤로 이야기가 약간 붙으면서 이야기가 좀 정리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캐릭터가 나오면 재밌겠다. 이런 캐릭터가 이런 관계면 재밌겠다 하는 것도 이제 뒤에 살을 붙여가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엔딩까지 잡았습니다. 네. 근데 작가님 지금 소개하실 때 굉장히 느와르 그리고 학원 액션에 치중해서 말씀하시는데 원래 자꾸 로맨스라고 네. 막 그러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랬죠. 양 작가님 작품에 또 묘미는 은은하고 잔잔한 개그잖아요. 네. 정말 스쳐 지나가도 모를 정도의 잽을 날리는 개그? 그러니까 막 되게 강력하게 힘줘서 이게 개그다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개그들이 많은데 이번 작품에서도 그런 지점들이 보여서 그렇군요. 네, 1화보다는 유료 결제분에서 그런 느낌들이 조금 더 이렇게 더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1화는 정말 정통 액션 느와르 같았어요. 진짜 선이 굵고, 예, 정말 네 맞아요. 마지막 장면 빼고 선이 계속 굵고 그리고 요즘 스타일의 연출이라고 해야 되나 글자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사실은 더 컸었어요. 아 그래요? 담당자가 줄인 거예요. 담당자 의견으로 줄였던 거예요. 네, 지금이 네. 딱 좋아요. 네. 말 잘 듣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되게 칼을 갈고 나오는 데 있어서 자기 고집이 아니라 딱 양세준 작가님처럼 되게 유연하게 요즘에 뭐가 유행이고 요즘에 트렌드가 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흡수하고 받아들였다. 근데 그게 뭔가 내가 정말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가 아니라 네. 이걸 왜 하는지 어떤 이유로 나는 납득이 됐어.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겠어 하고 딱 이 연출면에서도 보이고 그리고 내용면에서도 보이는 가운데에서 작가님만의 그 특유의 자꾸 로맨스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그리고 또 은은하고 잔잔한 개그가 드러나니까 더 이게 양세준 작가님의 작품을 보는 이 맛이었지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이 스타일은 진짜 되게 양세준 작가만의 어떤 정말 그 하나의 어떤 자기만의 스타일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 예전에 이 기획안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개그감을 되게 살려서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때 저는 작가님한테 그거 되게 작가님 스타일이라고 네, 그랬거든요. 네,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서부의 저승사자 같다. 네, 서부의 저승사자도 그 잼 날리는 그 개그감 때문에 오히려 되게 길게 장기 연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인간의 온도 때는 이제 제가 스토리 쓴 게 아니니까 당연히 제 마음대로 그런 걸 넣을 수는 없었는데 서부의 저승사자나 지금이나 그 제가 시나리오를 쓸 때요 개그를 안 써요. 아 그래요? 제 시나리오 대사만 보면 되게 진지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콘티 짤 때 집어넣는 거예요. 개그들을.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맘 잡고 날린 개그 같지가 않고 중간중간에 뭔가 이렇게 애드립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애드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거의 막판에 넣는 경우들도 있고 많고 대사 넣다가 이제 중간에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래서 개그를 위해서 컷을 그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내용 전개를 해놨는데 여기쯤에 개그가 그냥 여기쯤에서 칠 수 있겠는데 싶을 때 그냥 살살 치는 거라서 그래서 그 로맨스랑 개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로맨스라고 자꾸 주변에다가 말을 하고 다녀가지고 이제 아니 로맨스긴 하더라고요. 그 홍남기 교수님과 양혜린 교수님의 대사 그 댓글을 봤거든요. 네. 생각보다 로맨스지 않아요? 예상보다 많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예상보단 로맨스더라고요. 네, 아주 아니진 않더라고요. 이런 느낌으로. 아니 정말 로맨스 알못이잖아요. 네? 네. 본인은 되게 아니라고 지금 하시고 싶지만 다들 로맨스로 만든다 그러면 제자들도 말리잖아요. 네. 대체 왜 그래요 우리한테? 막 이러면서 정색하고. 네. 근데 생각보다 본인이 자꾸 로맨스라고 우리한테 각인시켜서 그런지 가스라이팅. 네,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런가 은근 로맨스가 무르익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 로맨스적인 요소는 좀
그 로맨스적인 요소나 개그적인 요소나 다 약간 이렇게 흩뿌린 것처럼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개그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중간중간에 들어간 거 자연스럽게 들어간 거고 로맨스는 각 잡고 넣은 게 그 정도인 거예요. 진짜 놀랍다. 정말 놀랍다. 그렇군요. 아, 놀라운데, 그러니까 저는 그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옛날에 그 유나도 되게 눈치가 없잖아요. 서부기 정사자. 네. 네네네. 근데 지금 여주인공인 수정이도 되게 눈치가 좀 없어요. 아 지금 지금 상황을 눈치채면 안 되긴 하죠. 네, 그러니까 눈치가 좀 그리고 원래부터도 약간 그 주인공 남자 강훈이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좀 무서워하고 네네네. 예, 그런 캐릭터에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유료결제분인데 뭐길래요? 이렇게 그 수정이가 자꾸 얘 눈을 피하잖아요. 아, 네네네. 전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아 네. 네. 그거는 이제 일부러 넣은 거고요. 네, 각 그- 잡고. 아니요, 그거는 나중에 추가한 거예요. 그 원래 눈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원래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오. 왜냐면 저는 수정이의 매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지금도 고민인데 근데 어쨌든 그 서부기 저승사자 때 유나의 매력은 당당함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당찼죠. 되게 당당한 캐릭터였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서 당당한 애였는데 그걸 되게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걔는 약간 사람들한테 공감형 캐릭터로 만들기가 좋았어요. 공부도 못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캐릭터였어서 되게 욕망에 충실한 캐릭터였었거든요. 여고생의 욕망에 충실한 캐릭터. 제가 생각하는 되게 여고생답다라고 생각하는 여고생이었어요. 제가 미술학원에서 가르쳤던 애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그랬었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했었냐면 B형이 워낙에 비현실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여주인공이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강훈이 지금 되게 비현실적인 인물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맞죠. 현실에 네. 발을 붙이고 있는 인물이에요. 네. 강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서 강훈이가 또 워낙에 인간적인 고민도 많이 하고 이런 캐릭터라서 수정이한테 그걸 주긴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수정이 캐릭터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지금도 좀 고민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거 이제 그리다 보면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 고민도 좀 더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눈 피하는 거는 어떻게 들어간 거냐면 사실은 요거는 약간 반쯤 스포일링이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네네. 나중에 수정이가 데뷔된 어떤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쵸. 그 인물이 첫 대사가 강훈이한테 눈깔아요. 그리고 강훈이가 살짝 쫄거든요. 네네. 걔랑 데뷔시키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강훈이 눈을 똑바로 못 보는 여주인공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도 좀 있었어요. 그게 좀 데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수정이를 나중에 매력적으로 만들고 싶은 요소 중에는 유나랑은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요소인데 네. 유나는 원래 당당한 애거든요. 수정이는 겁이 많지만 당당하려고 애쓰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사실 진짜 연기는 그런 거잖아요. 무서운데도 나서야 겁쟁이가 될 때, 나서는. 네, 그래야 될 때는 나선다라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수정이는 겁이 많은 인물로 등장하지만 나중에 수정이는 그렇지 않은 인물로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만들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그런 것도 하나 집어넣으세요. 뭔가 위험한 순간이 있으면 네, 은신술, 은신술. 오퍼시티를 낮춘다. 그 벽에 이렇게 닌자처럼. 네, 그리고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면 아무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험한 순간이 되면, 그러니까 눈치가 없는데 그런 데서 눈치가 빠른 거죠. 겁쟁이니까. 괜찮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가능할 것 같은 게 네. 강훈이가 원래의 삶에서는요. 수정이가 같은 학교 다니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는 알았고 자꾸 그쵸, 접근하고 있고, 그러면 강원이 근처에 계속 폭력배들이 나올 텐데. 네, 그런 게 더 강조되면 괜찮은데요? 네, 나중에 진짜 이렇게 겁쟁이였는데 너 사라지지 않았어? 하면서 괜찮은데? 얘가 또 그대로 있어. 잘 숨고 잘 피한다. 네, 괜찮은데요? 네, 그러니까. 채택하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대화를 많이. 네.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로맨스적인 요소라든지 네. 개그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 것 중에는 아마 2화에서부터 맞아요. 강훈이가 이제 수정에 달라붙으면서 좀 더 강해지죠. 그런 개그들이. 부분들이 많이 네, 나오는데 로맨스들이. 그거에는 실제로 제 주변에 여성 작가님들이랑 대화한 거에서 힌트를 얻은 것도 되게 많았어요. 오. 그분들이 저한테 되게 강조해 주셨던 게 뭐였냐면 네. 여자분들이 읽기에는 수정이 입장에 많이 입할 테니까 강훈이가 진짜로 무섭다. 맞아. 진짜로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였어요. 무섭죠. 그거 중에 은유 작가님 있잖아요. 네네네. 은유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요소가 뭐였냐면은 원래 1화 제가 기획했었을 때는요. 강훈이가 찾아가서 수정이를 끌어안는 거였어요. 싫어. 이렇게 반응하시더라고요. 네. 수정 입장에 생각해보면 너무 공포라는 네, 거예요. 너무 싫어. 누군지는 알죠. 왜냐면 우리 학교에서 제일 싸움 잘하니까. 근데 엄청 갑자기 큰 애가 와갖고. 갑자기 와서 끌어안고 울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나이트메어인 거예요. 네, 진짜. 아 이거는 안 된다고 정말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아무리 남성 타겟의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인류의 반을 적으로 돌릴 필요는 없다. 그것도 그렇고 나쁜 네. 영향을 끼쳐요. 진짜 그래도 되는 줄 알아. 아, 네, 어쨌든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수정했어요. 나 그래서 잘하셨어요. 앞에서 무릎 네. 보는 걸로 바꿨었고요. 그래서 그것도 있었고 이건 다른 분들이 얘기해 주셨던 거였는데 강훈이가 수정이랑 어떻게 이어지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수정이 강훈이 무서워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작가님이 힌트를 주셨던 건데 덩치 큰 남자가 귀여워 보이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라고 맞아. 한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그렇지. 네, 처음에 저 사람 되게 무섭고 덩치가 크다고 네네네. 생각했었는데 이런 점이 귀엽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풀릴 수 있다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완전 반전 요소니까. 그래서 그럼 강훈이가 좀 귀여워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덩치 큰 남자가 어떻게 하면 귀여워 보일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너무 좋은 레퍼런스를 각인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뭐예요? 강백호요. 아, 그렇네. 강백호 귀엽잖아요. 아. 아니에요? 소연이한테 하는 부분은 귀엽잖아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엽지는 않고 그러니까 모자라 보이죠. 그쵸? 네, 네네. 모자라 보이고 아유 진짜 네, 답답하다 정말. 귀여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막 그런 거 어때요? 다른 또 부분을? 던져보는데 네, 던져주세요. 덩치가 되게 큰데 발 사이즈가 작아. 아, 발가락이 너무 귀여워. 그런 요소들. 네, 그런 요소들. 그거는 네. 그렇게 신체적인 부분을 하긴 좀 어렵지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긴 있어요. 뭐냐면 귀신을 무서워한다든지 귀신. 그런 것들. 벌레, 네, 벌레, 그러니까 그런 개미 거. 이런 그러니까 거. 그런 것들 사람은 죽일 수 있는데 벌레는 못 개미는 죽인다. 못 죽인다. 바퀴벌레 못 잡는 거죠. 네네네. 사람은 잡을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약간 오히려 수정 입장에서 얘가 이런 면도 있네라는 부분이 보이게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근데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여자들이 귀엽다고 하는 게 진짜 그런 앙증맞은 귀여움도 있지만 힘줄이 귀여울 수도 있어요. 그건 또 뭐지? 뭔가 그러니까 한번 얘가 어떤 순간에 얘한테 반했어, 강훈이한테. 그러면 갑자기 수정이의 눈에는 여기서 불룩하는 그 힘줄이 볼록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귀여워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런 포인트가 있단 말이야. 그런 포인트가. 그래요? 네, 그래서 꼭 그 발가락이 뭐 너무 앙증맞다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진짜 남성다운데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땀이 너무 귀엽게 맺혀 있다든지 정말 힘줄이 귀엽게 유난히 볼록볼록하고 뛴다든지 맥박이 막 그런 거. 신체적인 요소가 다 이 사람은 크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도 있구나 같은 것들. 의외로 손은 엄청 크지만 비율상 새끼손가락이 좀 짧은데라든지. 그건 좀 이상하고 그건 좀 그래요? 이상하고 여기 힘줄이 되게 귀엽게 튀어나왔네? 뭐 이런 거. 알겠습니다. 지문이 귀엽네? 뭐 이런. 그러니까 한 번 이 사람이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 군데서 그게 발견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특별하지 않아. 남들 보기에는 그쵸. 저게 뭐 저 힘줄. 반대도 똑같잖아요. 꼴배기 싫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네, 그쵸. 이 사람 왜 포크를 저렇게 쓰지 같은 것도 싫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네. 근데 예전에 제가 실제로 연애할 때 남편이 자기 발 사이즈가 작대요. 네. 키가 좀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스키를 탈 때 보드를 탈 때 그 발 사이즈가 애매해서 막 맞춰야 됐다 해서 발 사이즈가 몇이신데요? 그랬더니 263? 이런데 거의 너무 귀여운 거예요. 어딨어?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한참 생각하면서 263 하는데 그게 너무 귀여워갖고 260이군요. 아니요 260은 안 맞고 그래? 260은 크고 진짜로 263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몇 분 더 만나기로 했어요. 했더니 소개시켜준 그래서 분이 만나기로 했다고요? 네. 진짜로 네. 근데 소개시켜준 분이 대체 어디가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아니 발 사이즈를 얘기하는데 263 하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다들 뭐야? 근데 본인 어쨌든 그 상황에서만 귀여워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얘기인 네, 거죠.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은데 남들은 안 그래야 돼. 남들은 뭐야, 쟤 이러는데 내 눈에는 피식할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자꾸. 아닙니다. 그 관련해서는
얘기하고 싶은 것들 좀 있는데 스포일링해서 말하지 못하는 것도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너무 빨리 모였네. 아, 더 고난이질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재미있게 봤어요. 6화까지. 아, 양세준 작가님의 작품을 드디어 볼 수 있구나라는 기쁨에. 사실 저는 개그를 되게 좋아하니까 언제 또 귀엽게 웃겨주실까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 개그 보는 재미가 너무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학원 느와르 액션물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무해하다는 인상을 받아요. 아, 다행입니다. 네, 뭔가 되게 강하게 내가 쟤를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괴롭힐 거야 이런 식의 마음보다는 내 의도가 아니었는데 뭐 이런 네. 식으로 자꾸 이렇게 힘을 빼주시니까 그 네네네. 개그하면서 그래서 훨씬 더 재미있었고 그런데 로맨스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의지나 욕망 이런 것들은 납득이 되고 네. 네 그래서 되게 진짜 각 잡고 잘 만드셨구나라는 그것 생각이 때문에-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잡았던 엔딩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셨었죠. 그렇죠. 네. 이 얘기는 나중에 완결 후에 한번 더 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마 네. 다들 반대했을걸요. 역설을 잡고 싶었을 거야. 로맨스 한다며 뭐 이러면서. 네. 네, 그러지 않으시기로 했죠?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이버에 제출한 기획서에는 원래 제가 기획한 대로 써 있어요. 아 그분들도 포기하셨나 보다. 역시 로맨스는 안 돼라고. 네, 알겠습니다.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아, 네. 엔딩에 네. 대해서 항상 가변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럼요. 서부교정서자도 엔딩이 두 갈래였어요. 원래는. 근데 왜? 응? 근데 왜? 아,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엔딩이 있었어요? 그게 최선이었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요? 서부교정서자 엔딩 원래 제가 짜놨었던 거는 비영이 유나를 떠나서 저승으로 가는 거였어요. 아이고. 그리고 70년 뒤에 유나 할머니가 되고 나서 데리러 오는 거였어요. 어이구. 참, 큰일 날 뻔했죠. 네. 그나마 나았네요. 네. 네. 아유 다행이에요. 네. 유연하신 분이라 참 다행이에요. 그렇죠, 네네. 여러분? 네.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더 많이 이야기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보스 리턴을 만들면서 가장 공을 들였던 캐릭터와 내가 생각할 때 가장 공을 들이기도 했지만 애착도 간다 뭐 이런 캐릭터가 있다면 그리고 의도와 다르게 혼자서 너무 날뛰는 것 같다 좀 제어가 필요하다 뭐 이런 캐릭터들이 있어요. 의도와 다르게 미쳐 날뛰는 캐릭터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지금 초반부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이거 한 20화 정도 그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얘가 이런 애였나 하는 게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거는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고 네네네. 그게 사실 연재의 재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애착이 가는 캐릭터는 지금으로서는 강훈이에요. 주인공이고 왜냐하면 주인공이 가장 지금 나레이션도 많이 해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친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기획 의도 얘기할 때 빼먹었던 부분인데 네. 보스 리턴은 제가 차기작 연재 전문가라고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꽤 많이 런칭을 했지만 작품들 중에서 처음으로 주제를 잡고 들어간 작품이에요. 지금. 그러면 결말이 진짜 어느 정도는 네네. 네, 정해져 있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네. 강훈이가 어떻게 성장해 갈지에 네.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밑밥은 이미 1화 한 3화 정도에서 깔아놓기도 했어요. 네네네. 근데 그래서 강훈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훈이한테 애정이 좀 많이 가고 그리고 애정이 갈 수밖에 없는 것 중에는 1화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1화에서 이미 강훈이의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다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화 안에 주인공을 지금 3단을 다 디자인해 놓고 들어간 거였었거든요. 맞아요. 20대 때엔 어떻고 40대 때엔 어떻고 10대 때엔 어땠고라는 거가 다 헤어스타일도 다 다르고 그렇게 그려놨었기 때문에 그 설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었어요. 주인공 설정 이렇게 오래 걸린 거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비영은 진짜 그냥 한 방에 나왔거든요. 그냥 잘생기 그려야지 하고 그린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근데 애착이 가는 캐릭터는 지금 제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캐릭터는 3화에 등장합니다. 오, 네. 그래요? 3화 마지막에 등장을 하죠. 누군지 알겠네요. 네. 그 캐릭터는 솔직히 말하자면 초반부는 얘가 인기를 어느 정도 끌어주지 않을까라는 계획도 좀 있고요. 맞아요. 실제로 지금 댓글 반응이나 혹은 이제 졸업한 친구들이 보고 연락을 해서 저 얘 너무 좋아요라고 하는 캐릭터는 거의 다 걔예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았어요. 애초에 이거는 노리고 만든 네. 캐릭터구나라는 네. 생각이 많이 그 들었어서. 캐릭터에는 첫 등장 자체가 어느 정도 반전이 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보시면 아마 생각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캐릭터가 제일 애정이 가고 3화에 등장한다라는 것만 나중에 3화 보시면 아마 얘구나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고 네, 의도와 다르게 미쳐 날뛰는 캐릭터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수정이가 돼주길 바라고 있어요. 오.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정이가 제일 백지 상태예요. 네. 그래서 수정이는 어떤 매력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되게 좀 전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다행히 독자분들이 예쁘다고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저는 여섯 캐릭터 예쁘게 그리는 거 되게 자신 없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옛날에 그걸로 욕도 되게 많이 먹었어요. 편집부 연습 좀 해라라는 얘기도 듣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남자 캐릭터랑 갭이 많이 커가지고 그랬었는데 예쁘다고 해주셔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그렸는데 다행히 그렇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그 캐릭터에 좀 뭐랄까 안쓰러워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면서 죽었다 살았으니까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지금 제가 그린 보스 리턴 1화는 1화에서 남자 주인공 여주인공이 다 죽었었던 그렇네요. 거잖아요. 네. 네, 그랬던 거라서 어쨌든 남자 주인공과 함께 여주인공도 어떻게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거라서 사람들이 많이 좀 안쓰러워해 주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보스는 수정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진짜 네. 얘가 좀 뻗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그러니까요. 좀 더 쭉쭉 성장했으면 좋겠네요. 가온이랑 같이. 네네. 네. 그러면 이 얘기는 뭐 너무나 힘들게 자명한 일인데 지금 학과에서 가르치는 일도 너무나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학생들이 양세준 작가님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 정말 전 PC방도 가고 막 정말 네이비즘 켜놓고 티켓팅 하듯이 수강 신청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정말 수업만 그런 게 아니라. 네, 근데 그래서 수업이 항상 가장 먼저 인원이 다 차버리거든요. 그 정도로 인기가 있으신데 이렇게 교수 일과 그리고 작가 일을 병행하시는데 당연히 힘드실 것 같아요. 뭐가 더 힘드세요? 뭐가 더 힘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두 개가 쌓여서 힘든 거라서 네, 어느 쪽이 더 비중이 큰지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요즘 특히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라는 얘기 듣는데 사실은 아직 시작을 안 한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한 거니까 저도 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인간연도 때 했었잖아요라고 하는데 인간연도 제 스토리 쓴 게 아니니까 네네네. 제가 스토리 쓴 작품을 런칭해서 연재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건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 이게 어느 정도로 좀 과부하가 올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서 저도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다행인 건 지금 11월이라 지금 한 10주차 정도 됐잖아요. 네. 한 달 정도 있으면 방학이거든요. 어쨌든 그쵸. 그래서 이제 세이브 한두 개 있으니까 아마 그거 홀랑홀랑 까먹으면서 아마 방학을 맞으면 조금 숨을 돌리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때쯤에 좀 적응을 하고 다시 새 학기를 맞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렇죠. 그게 아직 이런 또 경험은 처음이시니까 뭔가를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유연하신 분이니까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방학 때 진짜 바쁘시겠어요. 방학 때 쉬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좀 더 뭔가를 쌓아두고 막 그러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또 1학기를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학생들 너무 양 작가님 교수실 막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요. 들었냐? 옆에 학생 기자단 학생이 네, 지금 앉아 있는데 자기 얘기 아닌 척하고 있는데 네. 항상 양세준 교수님 방에 늘 상주하고 있는 학생이긴 하죠. 그만큼 인기가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학생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같이 보내는 시간을 좋아하시니까 스스로가 그런 일들을 조절하기가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좋아하는 일이니까 이걸 조절하기를 되게 오히려 그래서 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것도 있는데 학생들이랑 얘기하면서 얻는 것도 되게 많기는 해요. 아까 지금 홍란지 교수님이랑 얘기하면서도 되게 많이 얻었는데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여성 작가님들한테 받은 힌트가 되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교에서 있으면서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랑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밖에 나가면 없잖아요. 네네. 저랑 한 거의 벌써 이제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 친구들이랑 얘기 나눌 수 있는 것도 좋고 네, 그래서 도움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걔네한테도 엔딩 얘기했다가 엄청 욕먹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다각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나이 많은 여성들한테도 싫다고 당했는데 그건 나이가 많아서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갖고 또 한 번 물어봤지만 아니었구나. 네. 대체로 그렇구나. 제가 애들한테 무슨 얘기하다가 난지쌤한테도 얘기했었는데 홍란지 교수님이 정말 질색팔색을 하셨다. 그랬더니 애들이 말 잘 들으세요. 무슨 이번에 뭐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면 그 홍란지 교수님하고도 얘기해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신뢰해 주셔서 제가 잘 단속하겠습니다. 네. 내가 우리 말은 안 듣지만 난지슨 말은 듣겠지. 약간 애들이 그런 반응이더라. 네, 아유. 다 비슷하죠. 같이 얘기해야 돼요. 크로스 체크. 근데 무슨 너무나 얘기까지 들었는지 아세요? 네, 뭐. 야, 근데 이렇게 가는 게 재밌잖아. 그때 재밌긴 한데 정 떨어져요. 아, 재미를 살리고 정을 떨어뜨리게 만들 심산? 네. 그런 생각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아, 네. 어쨌든 되게 유연하시니까 이런 얘기들도 되게 뭔가 기분 좋게 받아들이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야, 내가 이게 진짜 별로라고? 라고 생각하면서 딱 닫아버리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더 재미있게 활발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더 많이 발전시키고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 자체가 네. 보스 리턴이 얼마나 더 재미있게 나타날지가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보스 리턴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에게 이것만은 명심해줘라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을까요? 명심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네. 1화 초반부가 제가 힘을 좀 많이 잡아놔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빡센 누아르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것만 살짝 지나가시면 그렇게 무겁지 않으니까 네. 너무 이렇게 근데 초반은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요. 네, 네. 내용이 그럴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건데 이제 그 1화 마지막 부분부터 보면은 이제 뭐야 이런 개그가 좀 있는 가벼운 작품이었네 하는 것도 아마 느끼실 텐데 네네네. 뒤로 가면서 점점 또 분위기가 풀리니까 맞아요. 너무 무거울 거라고 걱정하진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또 초반부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네. 요소들도 중간중간에 들어갈 거라서 제가 서부교성사자 할 때도 그랬었는데 저는 어쨌든 장르 혼합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네. 딱 요 장르 정식 공식 이거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정통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제가 그럼 재미없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조금 요 장르랑 저 장르를 섞고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회상신에서는 누아르가 많이 나올 거고 현재는 그 학교 생활하는 쪽으로 나올 거고 하면서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네 그거를 너무 지금 너무 무거운데 하더라도 살짝 지나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맞아요. 지금 초반에 1화에 정말 많은 내용이 있어서 더 느와르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초반에 이렇게 힘주거나 그러면 나중에 힘을 빼는 어떤 전략일 수도 있고 초반에 힘이 빠졌으면 나중에 또 힘을 주려는 네. 전략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무조건 1화 끝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 쿠키 구워 가시면서 읽다 보시면 아 맞아 내가 좋아했던 양세준 작가님의 작품 스타일이 이거였지 라는 것을 아마 깨달으시며 계속해서 결제를 하시게 될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약간 특별 편성으로 보스 리턴으로 리턴한 양세준 차기작 연재 전문가님 너무 길다. 네, 차기작 연재 전문가님을 모시고 네 이렇게 뭔가 특집편으로 네 특별편으로 이렇게 좀 마련을 해봤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감사하고요. 이렇게 홍보할 기회를 주셔서 아니죠, 나와주셔서 감사하죠. 아유, 그러니까 그 무슨 그 뭐라 그러지? 영화 개봉하거나 앨범 나올 때 네. 예능 프로 나가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아, 그런 느낌이네요. 아, 오늘은 네. 약간 좀 아까 처음에 앉을 때 홍남 교수님이 오늘 뭔가 평소랑 다르신데라고 하셨었는데 농담도 안 하시고 좀- 바로 앉으시더라고요. 그 뭐랄까 쑥스러운 것 같아요. 아, 제 만화 얘기하려고 하니까 아. 그동안 남의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아, 그쵸, 앉아가지고. 그쵸. 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제 만화 얘기하려고 하니까 약간 쑥스러운 것도 좀 있고 그랬나 봅니다. GV도 하셔야죠. GV가 뭐예요? 이렇게 막그 많은 사람들 모시고 그런 거 그거 안 뭐 하세요? 다 만들어 놔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만들어 달라고? 아니 제가 네. 그러니까 만화를 다 만들어 놔야지 할 수 아니요 있는 아니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원래 의미에서? 영화는 보통 사전 제작이 돼 있으니까. 그쵸 그쵸. 할수 아 있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다. 에이 뭐 6화까지만 보고 오면 하는 거죠. 그런가? 네 아무튼 네 너무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작가님이 건강하게 원하시는 그 결말에 이를 때까지 독자분들하고 재미있게 소통도 하시면서 원하는 그리고 결말을 이뤄도 돼요? 아니요. 그걸 좀 생각해 보고요. 하시는 거 봐서 네. 적당히 이렇게 찔러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건강하게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그리고 좋아하시는 일을 잘 병행하시면서 네, 시간 안배 잘하시면서 네, 그 보스 리턴도 연재해 주시고 학생들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제일 걱정돼요 건강이. 네.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어디 한 군데에 힘을 많이 쏟아서 나중에 진짜 너무 힘을 쏟아서 이제는 좋아할 힘도 없어지지는 않기를 바라면서 네, 또 차기작으로 언젠가 다시 모실 그날을 기대하며 네, 열심히 작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아주 짧게 특별편으로
네, 보스 리턴으로 리턴한 양세준 차기작 연재 전문가님과 함께 네, 보스 리턴에 대해서 홍보 콘텐츠 네, 그리고 아주 재미있다는 네, 추천 콘텐츠로서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여러분도 아직 안 읽으셨다면 보스 리턴 꼭 읽어봐 주시고요. 읽으신 분들 여기에 또 댓글로 작가님 힘내시라고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또 나중에 양세준 작가님 좀 덜 바쁘실 때 또 같이 모셔서 이런저런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미의 이유의 홍란지였고요. 하나가 양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